지금부터 오늘 시장을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정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걱정 어린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장만 조금만 빠지면 아주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웅성웅성거리고 너무들 걱정들 하세요. 왜 그래요, 이게? 이때 들어왔던 분들, 이때 들어오신 회원님들, 개인 투자분들이죠. 그리고 저때 들어왔던 이 엄청난 자금들, 이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린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에요. 주식을 잘 모르시고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증시가 급락이 나오니까 주식을 거의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시장을 뛰어든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분들의 시각에 맞아서 코로나19 후에 증시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들어왔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너무 모르시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주가가 조금만 조정만 받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오늘 요만큼 조정 받았습니다. 이 정도 조정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좌우정 조정 나온다고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뭐 관리한다고 시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시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장세는 단기적으로 올랐고 약간은 쉬어가는 코스피 지수 기간 조정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까지 조금 조정받은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코스닥 시장만큼은 조정이 좀 크지는 않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조금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뭐라고 합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주목하라라는 얘기가 됐었고, 코스닥 시장은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다라는 얘기가 됐었죠. 그러다가 제가 최근 2, 3일 동안 무방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이번 조정 장세, 혹시라도 이런 눌림목 조정 장세가 나오거나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천우신조다. 하늘이 여러분들을 도운 것이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 얘기 들으신 분들 3번 한번 쳐요. 3번. 네, 그 얘기 들으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가다가 어찌다가 하루 이틀 정도 빠지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던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강대장에서 소외됐거나 좋은 주식을 주도주를 저가에서 매수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천호신조가 될 것이다. 하늘이 여러분들을 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늘이 주는 거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라 그랬습니다. 들으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3번. 그죠? 들으셨죠? 음. 어, 근데 겁나 무서우면 주식 못하는 겁니다. 예, 예. 주식은 올라가도 무섭고 떨어져도 무섭고, 그죠? 주식은 항상 무서운 겁니다. 예. 뭐 올라갈 때만 주식 사요? 우리 개인들은 항상 그래요. 주식을 막 눈앞에서 주가 펑펑펑 올라가면 그때 막 잡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맨날 깨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초기 국면에서 가다가 눌림이 나면 이런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라가 폭락 나올까봐 이제 못 잡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식을 감으로 하기 때문에. 응? 감. 달달하죠, 그죠? 음.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감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이 감이 좀 잘 맞으면 되는데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어떨 땐 맞고 어떨 때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대표가 오늘 이 조정장세가 나왔죠. 이 조정장세가 나올 때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분들은 오히려 유망종보다 매집의 기회가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은 바뀐 거 없어요. 요거 조정 나왔다고 벌써 막 리스크 관리하고 여기서 현금 비중을 뭐 팡팡 만들어 놓고, 아닙니다. 시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좀 올랐다라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단기 조정은 나오고 약간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조정은 아닙니다. 결국에 현재 오늘 이 조정 장세는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 반등 장세 속에서 시장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됐던 분들,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를 땡겼고, 지금 이 구간은 여타 IT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었죠. 기존의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니까 기존의 주도주도 잠깐 조정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어디가 갑니까? 주도주가 이제 다시 터지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 동향 보셨나요? 오늘 선물 시장의 흐름들도 굉장히 다이내믹했죠, 여러분들. 오늘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도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들 막판에 선물 동시효과 다 플러스로 담아놨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눌러대는 것처럼 했는데, 그래 지수 밀렸죠. 그런 상태에서 막판에 기관하고 금융투자에서 선물을 황참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량을 누가 외국인들이 다 받아냈죠, 여러분들. 뭐예요? 뒤늦게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 나왔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시 다 받아낸 겁니다. 선물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수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더 이상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게 되면 나중엔 현물을 중심으로도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장은 대대적인 본격적인 하락 조정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기간 조정이 연출됐고, 이런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양책과 백신 개발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겁니다. 다시 이런 기간 주중의 증시가 다시 올라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느냐? 지금 백신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의 이제 그 백신 개발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얀센의 이제 그 백신 개발이 만들어질 거고, 이제 미국에서 3차 세 번째 백신이 만들어질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백신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백신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신 개발에 따라서 또 백신 접종에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조짐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폭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뭐 3단계에 준하는 뭐 거의 5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실질적인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이틀째 1000명 아래로 일단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저는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다시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 거로 보고 있어요. 좀 진정권에 접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증권시장은 조만간에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백신 보급이 막 시작되는 단계고, 또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서 그것이 전 세계 증권시장의 본격적인 강세장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주식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가가 좀 올랐다고 빠진다, 조금 오르다가 조정 나온다, 그냥 바로 뭐 리스크 관리 들어가고 조정 나온다라 해가 주식 던져버리 도망가고, 그건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마추어고 완전히 초보입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은 약간 쉬어가는 조정이 나온다.
기간 조정 분명히 제가 예상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상 기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한 번 조정 나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조정 가지고 뭘 벌써부터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죠? 지금 증권시장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공포예요, 공포.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뭐 MBN 매니저님들 잘 아시지만, 저기 봐, 바깥에서 뭐 인터넷을 활동하는 전문가라든가 다른 데서 활동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지금 증권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다고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맨 단타만 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말고 들으세요. 믿지 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어?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들으시면서 시장이 왜 그런지를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 대표는 신이 아니에요. 저를 믿지 마세요. 믿지는 말고 제가 그동안 시장을 볼 때, 시장을 분석해 드릴 때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드리고 왜 시장이 괜찮느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왜 기회인지 말씀드렸고 결국에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한 대표는 신이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 대표를 보면서 시장을 보고 그러면서 한 대표에 대한 신뢰가 가고 아 그렇구나. 한 대표가 보는 시장의 흐름이 정확하구나. 그리고 아 그래서 시장이 좋구나. 그래서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도주를 매집을 해야겠구나. 그런 판단이 드는 분들은 제가 VIP 오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드렸고 제 분석대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조정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 기회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방금도 하나 설명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증시가 좀 오른 상태고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횡보세가 나오는 가중에 선물을 가지고 하루 종일 팝니다. 야금야금 팔아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야금야금 팝니다. 그러다가 2시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선물을 왕창 팔아버려요. 그러다가 그 선물을 가지고 기관들 특히나 이 증권단 이 금융투자애들은요 단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단타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보고 수급을 보고 얘네 매매 맞추면 안 돼요. 그죠? 외국인들이 막 파니까 얘네들이 주워 담다가 갑자기 무서우니까 얘네들이 확 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선물을 외국인들은 다 받아내는 겁니다. 결국에 선물 막판에 순매수로 돌아섰죠, 여러분들. 1580개 순매수 들어섰잖아요. 수급 적으로도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도망가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선물 시장으로. 적어도 선물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수 하락세가 조만간에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물을 중심으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현물. 그죠?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대형주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스닥은 어제까지 줄기차게 매수하다가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동안 매수를 많이 했다가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코스닥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지금 당장 강도 높은 상승세가 연출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 충분하게 매도를 내놓은 상태에서 다시 매수가 서서히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당장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조정장세, 이 하락 조정장세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저가 분할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용의 주도함이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 조정장세를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일단 먼저 체크되신 분들 자 5번 한번 쳐서 5번 어서 오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체크되신 분들 5번
예, 자, 죄송합니다. 이제 뭐 다들 아셨을 거고, 제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조정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일부 종목들은 차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세 종목 정도까지 차익을 했어요. 오늘 오늘 가다가 지수 조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깊어져서 오늘도 세 종목이나 차익 실현했습니다. 나머지 지금은 유니셈도 그렇고 두산피올셀도 그렇고 FS도 매도하면서 오늘까지 차익 수익 금액만 지금 한 2,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세 종목 차익 실현했고 전체로 한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12월 장세가 괜찮았고 가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얘네들의 물량을 털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지수가 가다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좋은 주식 사기 위해서 싸게 사기 위해서 팔아낸 겁니다. 예. 좋은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팔아낸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12월 달은 종목들 차익 매도 잘 나왔고요. 지금까지 뭐 손절 나간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 방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주도주란 얘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보세요. 우리 방 그리고 한 대표는 매매가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오늘 장 조금 조정받으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회원님들 요즘 장세 보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 신규 회원님들도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을 오늘 또 다독거리면서 시장을 대비를 했고 대응을 한 겁니다. 대응을 한 거고요. 보시면 보세요. 코스닥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항상 방향성이 같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분명히 했죠.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다. 2750 1차적으로 다시 한번 1차적으로 2700 그리고 깊게는 2650 정도 요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기간 조정 가능성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은 삼성전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털었다라고 그랬고 하이닉스도 우리는 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얘기 들으신 분들 자 7번 한번 주세요. 7번 한번 주세요. 7번 7번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세는 단기로 올랐고 시장에 좀 올랐고 막 더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수 못 간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는 털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다 해드렸습니다. 자 들으시면 7번 한번 쳐보세요. 응? 그죠? 들으셨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무너지는 장은 아니에요. 무너지는 장은 아닌데 약간 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요 7만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선이 소폭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내년을 중심으로 해서 재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여기 11만원입니다. 11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11만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 정도 선에서 내년 정세를 보고 저가 매집을 재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회원님들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목이 그냥 안 가죠. 가서 눌림 나오면 곧바로 안 가죠.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그렇게 기었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는 건 아니고 쉬었다 다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LG전자라든가 LG이노텍 이런 것들도 좀 주가 조정 받았죠 여러분들. 얘는 오른 것도 없이 지금 조정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의 흐름이 살아날 때 얘네들의 흐름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좀 지루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할 이유가 바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형주는 어떻습니까? 보지 말랬죠? 똑같습니다.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지수 조정받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도 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죠? 결국에 지금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인 기간 조정과 함께 혼조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그런 와중에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거로 기대를 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밀렸어요. 그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 넘어선 상태에서 조정 받아봐야 90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요. 그죠? 900선의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의 반등을 보이거나 내지는 미국 증시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거나 내지는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폭이 제가 보기엔 좀 커요.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3일째 늘어나고 있거든요. 잘하면 내일 다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은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냥 상승세가 나오거나 내지는 조금 더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중요한 거는 다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일부터 좋은 주식을 내일부터 주도주를 내일부터 그동안 강세장에서 소외됐던 분들 포트폴리오 종목들 그지 같은 종목들 다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겨 타려고 했는데 다 타이밍을 놓친 분들 있죠? 응?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지금 포트 종목들이 막 그 잡주들하고 대형주 쪽으로 포트가 많이 만들어진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계좌를 갈아엎어야 된다요. 갈아엎어야 여러분들이 계좌를 바꿀 수가 있어요. 보세요. 무너질 때 다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수가 무너지니까 코스피 대형주건 바이오 제약주건 IT주건 다 빠지죠. 좋은 종목도 빠지는데 안 좋은 종목도 다 빠진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종목을 40개, 50개 갖고 있으면 안 빠질 것 같죠. 계좌가 다 착살나는 겁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간다 그랬죠? 가는 종목만 가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정 장세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태용주들 최근에 오른 것도 없는데 다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다 장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갈 것 같아요? 절대 얘네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가게 되면 얘네들이 또 가는 거예요. 다시 가게 되면 얘네들이 갑니다. 다시 가게 되면 얘네들이 가는 겁니다. 또 다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도체가 가고 또 디스플레이 가고 또 IT 섹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이오 제약주들 맨날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니 카더라 하는 뉴스 때문에 죄다 올랐다가 다 밀려버리죠.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가 분명하게 다 만들어질 것 같으면 시세가 저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대박 터지죠. 초대박 터지죠. 카더라는 종목이 바이오 제약주가 너무나 많아요. 쫓아가면 꼭지고 쫓아가면 쫓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디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무겁게 움직이다가 드디어 재료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결국엔 재료가 살아있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 저런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점진적인 반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결국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와 더불어서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오름폭도 적었고 오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의외로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반등이 곧바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일 하면서 주식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내일 갈까? 내일 갈까? 내일은 어떻게 돼? 하루살이가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응? 하루살이가 되는 겁니다. 내일은 좀 못 가면 어때요? 응? 내일은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내일은 좀 못 가더라도 좀 쉬었다가 좀 이렇게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왜 제가 내일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고 주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빠졌는데 내일도 주가가 빠져버려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빠져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이 기분은 꿀꿀하고 그래도 약간 불안하게 끝났는데 내일까지 주가 빠져버리면 난리 나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조정받고 나서 뭐 좀 조정받고 나서 뭐 내년엔 갈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표 같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먹고 하루 뱉어내고 매일 단타 쳐가지고 어떻게 계좌가 불어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왜 이 조정장세가 위기가 아니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보세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2600선이 사상 최고점이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상 최고가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월봉상 2600선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워낙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이격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시장은 곧바로 가기는 어렵다. 적어도 추가적으로 가려면 여기서 갔다가 이격이 좀 축소가 되는 이런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장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설 것이다. 이런 기간 조정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 2600선에서 2650은 그래서 탄탄한 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2650에서 최대 2700 정도 2650에서 2700 정도 요 정도가 되게 되면 중간 바닥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죠? 2650에서 2700선의 지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날 하루 이틀의 등락은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에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코스피가 저렇게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고 하락세를 기록했고 소폭의 반등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코스피가 강한 하방 경직성 속에서 미미하게 좀 올라가면 코스닥은 반등이 나오는데 코스피가 횡보세가 좀 더 길어지거나 하게 되면 얘도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도 반등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최소한 빠지지 않는다. 하방 경직이 나온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코스피가 완만하게 빠질 때 코스닥은 좀 더 낙폭이 커집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는 코스닥은 또 빨리 올라간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 코스피가 조정이 받으니까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큰 이유가 뭐예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2.6%, 코스닥은 1.6% 하락했잖아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왜?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지수 분위기 따라서 과하게 팔고 과하게 사는 투기성 매수와 투기성 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대비 좀 더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빨리 빠지더라도 올라갈 때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장세가 또 돌아설 때는 코스닥은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거는 그냥 코스닥이니까 그런 거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조정 나오고 나서 반등 나올 땐 반등이 크니까 오히려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자꾸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도 추가적인 폭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닥 이 변동성이 무서운 분들은 그냥 코스피 종목 매매하세요. 여러분들. 응? 코스닥의 이런 변동성이 이 무서운 분들은 코스닥 매매하지 마세요. 코스피 종목 매매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종목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했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상태에서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종목은 뭐예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리스크도 낮지만 얻는 것도 적어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하이 리스크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아닙니다. 로우 리스크예요. 아직까지는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어디를 매매해야 돼요? 코스닥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코스피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코스피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 장세를 보이는 와중에 코스닥만 혼자 빠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코스피 시장을 따로 분석하고 코스닥을 따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코스피 시장을 따로 보고 코스피는 갈 거고 코스닥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주식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코스피는 많이 갈 겁니다. 코스닥은 못 갈 거예요. 주식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황의 시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코스피가 더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코스피가 안정되기 때문에 코스닥도 잠깐의 등락은 나오더라도 코스닥은 곧바로 진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코스닥 투매합니까? 아니죠? 코스닥은 투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기술적 분석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보여야 될 겁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성격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뭡니까? 진짜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아주 전 세계를 누르다 보니까 이 코로나 공포에서 이 투자 심리가 벗어날 때까지 시장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코로나가 워낙에 전 세계를 누르다 보니까 이제 변종에 대한 우려감들이 너무나 커요. 변종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큽니다. 이러다가 코로나 변종까지 나와가지고 변종도 못 잡는 거 아니야? 백신이 나왔지만 변종이 전 세계를 누르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이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을 이끌어낸 거고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는 그 변종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어제 장 초반에 밀렸던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다시 다 땡겨놨습니다. 땡겨놨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요. 인류가 이렇게 전 세계 인류가 하나의 바이러스에 이렇게 단시간에 노출된 적은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변종이 나오고 있고 변종이 지금 영국에서 엄청나게 창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이거 코로나19로 못 막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이 지금 국내 증시 하락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WHO를 믿지는 않아요. WHO를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WHO가 코로나 변종은 아직은 통제를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변종과 관련해서도 어, 자 여기죠. 코로나 변종과 관련해서도 각국 보건당국이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런 의학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는 안 믿더라도 확률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리고 의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걸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효과 없는데 효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백신들이 코로나 변종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변종에 따른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파이자, 모더나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전 세계적으로 백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변종 바이러스를 만약에 막을 수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백신들이 그 변종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땐 주식 다 터세요. 아셨습니까?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이번에 이 변종 바이러스를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마다나, 얀센 앞으로 내년 1월 달까지 나오는 백신들이 그 변종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뭐 무방을 하든지 말든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주식을 다 터세요. 아셨습니까? 자, 아셨으면 7번. 아셨으면 7번. 자,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아셨으면 7번. 7번 쳐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땐 주식 다 터세요. 그때 방법 없어요. 그때 세계 경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변종 바이러스를 백신들이 막아내지 못하면 이거는 2차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겁니다. 그땐 주식 다 팔고 현금 만들어 놓으세요.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현금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다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면 7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현금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이 전 세계적인 의학 전문가들의 말을 통틀어서 분명 변종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이 조정 장세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거예요. 변종 바이러스에도 이번 백신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코로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백신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는 반전의 시점이 저는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도 파이자, 자 마더나 유럽이 코로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죠? 유럽도 이제 파이자의 백신을 사용을 시작합니다. 주말에 첫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첫 접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영국을 선두로 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백신 보급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팬데믹 상태가 서서히 정점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환자가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너무나 힘든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영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공급이 되고 백신 공급과 더불어서 확진자 수가 진정되거나 사망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증권시장은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럽 전역의 백신 배송이 시작이 준비가 됐다. 다음 주에 모더나 백신도 평가가 나올 것이다. 다음 달에는 얀센의 백신도 나오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FDA 승인 여부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신 보급이 빨라질 것이고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다라는 소식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국면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신 분들, 자, 1번 한번 쳐서 1번. 그죠? 1번과 7번 극과 극입니다. 7번은 최악의 상황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1번은 최선의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시장이 과도기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시장이 과도기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관망장세에서 장세가 좀 쉬어가는 첫 번째 쉬어가는 조정이 나온 것 뿐이에요. 여전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변종이 있다고 하니까 조정을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변종도 괜찮다,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주식은 이렇게 논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 조정받으니까 끝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그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장에서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했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저렇게 올랐어도 절대 이 장은 모두가 수익 나는 장이 아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는 또 우리 개인적한테 다 좋은 장은 아니라 그랬죠. 우리 방만 좋은 장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었던 그 주도 섹터권 종목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이 참 좋은 여행하고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지금 뭐 GKL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백신 수혜주들 지난번에 우리 다 털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 이 여행주들 참 좋은 여행,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모두투어, 하나투어, GKL, 파라다이스,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 또 한 번의 폭등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반등은 첫 번째 상승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백신 수혜주들 이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네들 지금 이제 매도 투매하고 도망갈 단계가 지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내일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얘네들은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눌림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번에 눌림 나오고 있죠. 이 눌림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두 번째 반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반등은 1차 상승과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백신 수혜주를 중심으로 다 매매를 해서 다 수익 냈고요. 걔네들과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가지고 주도주만 매매한 거예요. 주도주만. 디바이스 엔지 126%,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얘네들 오늘 조정 나왔어도요.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는 장중에 플러스권 수익까지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막판에 약보합권 밀렸습니다. 수익률 거의 60%가 되게 됩니다.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 응?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난 이유는 바로 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미약품, 사이맥스, 그죠? 유니셈, FT, 두산별셀 다 이런 종목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미 참 좋은 여행 80%, 모두투어 37%, 파라다이스 16%라는 이런 수익이 나오면서 했기 때문에 그 지루한 답답한 장세 속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계좌가 신고가 나온 겁니다. 지금 신고가인지는 멈췄죠. 어제도 장 별로 안 좋았고 오늘도 장 꺾였고 지난주 금요일도 좀 멈췄고 신고가인지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까지 우리는 분명히 계좌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그죠? 그런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래서 지금 12월 달도 주도주는 아직은 덜 팔았고 단기 매매 해가면서 짧게 오늘 조정 나오면서 오늘 세 종목 차익 실현했고요.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해고 지금 2,400만 원 수익입니다. 12월 달 장세 속에서. 그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한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삼성전자, 삼성전기 아무리 매매 잘해도 17%, 12% 수익밖에 안 나옵니다. 뭘 봐야 돼요? 변동성이 크더라도 코스닥 종목을 봐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으려면 제대로 벌으라고요. 시장 평균 수익률 5%, 10% 주식 해가지고 그거 돈 벌으려고 이 고생을 합니까? 먹으려면 진짜 50%, 60%, 100%, 200%그 정도 먹을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형주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는 못 불려요. 대신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제가 아까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조정 나온다 해서 팔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가격 말씀드렸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내년 이후로 보시고 재매수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별도 계좌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별도 계좌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잡아주세요라고 하면 오시면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분들은 별도 계좌로까지 가져갈 정도면 투자원금이 크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비록 수익률은 적지만 투자원금이 큰 분들은 선택과 집중하기 때문에 10% 20%만 나와도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과 그리고 나머지 개인 투자금은 어디예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중소형주다가 선택과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 해요? 주도주에 해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에 해라. 그 주도주 우리가 다 매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교에서 나갔던 종목들 다 IT 섹터, 미래 성장주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백신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고 지금 12월 달도 종목들 보세요. 유니셈, 두산피얼셀, FST 다 뭡니까? FST 반도체, FST, 제주항공, 파라다이스 뭐예요?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도주만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계좌가 불어나고 훨씬 더 수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회원들한테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만 좋은 겁니다.
우리 방, 우리 종목만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회원님들이 우리 회원님 중심으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번 강세장에서 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거듭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조정 장세는 백신에 대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서 증시가 밀린 것이고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같이 믹싱이 되면서 밀린 겁니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오는 백신들은요. 그 얀센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에서 나오는 백신은요.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죠. 지금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다 주사제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뭡니까? 뿌리는 거 그리고 알약 형태 아주 간편한 그런 약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막연한 공포를 가지면 이런 장세를 보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하늘이 주는 기회를 또 발로 차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잠시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1차 2700, 2차 최대 2650. 여기를 저점으로 약간 옆으로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을 감안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27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1차 2700, 깊어봐야 2650 정도가 되면 중간 바닥을 다질 거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저 정도에서 하락세가 멈춘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코스닥은 여기 900선 상단에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오늘 지수 여기 저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900선을 저점으로 해서 코스닥도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과 모레 정도 지수가 추가적으로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언급드렸었죠.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재료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여러분들?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어도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여기다가 백신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백신 나오고 있죠. 이제 치료제도 나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파이자, 마다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부 글로벌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내놨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백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미 부양책이라는 부분들과 백신이라는 재료가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밀린 거고 미국은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는데도 장중에 밀렸다가 다 지금 강박 보합선까지 땡겨놨잖아요. 왜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밀려요? 그냥 그동안 올랐으니까 외국인들이 한번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죠?
제가 보기엔 지금 이 구간에서 몇 주 안에 미국과 영국과 지금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접종을 제일 빨리 시작을 했죠. 유럽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되거나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형태만 나오면 그거는 본격적인 강세장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저는 산타랠리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요. 지금 이번 주에 뭐 크리스마스 있습니다만 산타랠리는 이미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까지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나온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산타랠리가 아니라 제뉴얼리 이펙트 1월 효과 1월 달은 1월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뭐예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전 세계적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진정되거나 사망자 수가 진정이 되고 백신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조정장세 나온다 그래가지고 리스크 관리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주식 털어내고 뭐 현금 비중 50% 만들어내고 뭐 몸살이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강세장을 만끽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또 약속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안 흘러가고 예상치 않았던 변수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제가 분명히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이런 변수가 나와서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높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무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정 장세가 여러분들한테서는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는 선에서 국내 증시가 왜 빠집니까? 응?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는 선에서 국내 증시가 왜 빠져요?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단타 치고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샀을까요? 단타 치고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샀을까요, 여러분들? 선물은 잠깐 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선물은 말 그대로 먼저 현물보다 앞에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산다는 얘기는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현물 매도도 진정이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뭘로 결정되느냐? 펀더멘탈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나빠진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다 팔아요. 하지만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도가 진정될 겁니다. 빠르면 저는 내일부터 반발 매수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시장은 연말과 연초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의 백신 보급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부터 시장의 반격은 본격화될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투매하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그 이유는 제가 펀더멘탈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수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렸습니다. 시장 나쁘지 않고 도망갈 만한 이유가 없다. 라는 결론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1번 한번 쳐주세요. 1번. 제가 드린 말씀도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이해 안 되세요? 1번 올라온 속도가 너무 없어요. 오늘 같은 무방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쪽 귀로 대충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무방 들으시고 오셔서 들으시고 공부하시려면 제대로 들으시고 와서 대충 팔짱 끼고 뭐 뭔 얘기 하나 대충 들으실 것 같으면 무방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시간 많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방 이렇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VIP 오시는 회원님들은요. 무방 들으시고 유튜브 들으시는 회원들 중에 1%도 안 됩니다. 0.1%, 0.2% 거의 99.9%는 거의 지금 무방을 무료로 다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공부하시란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시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장 오늘 하루 빠진 거 가지고 벌써 의기소침해가지고 팔짱 끼고 뭐 장 조만간에 좋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급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지수 급락 나왔습니다만 무수할 단계는 아니고 펀더멘탈 분석, 기술적 분석 수급으로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 조정 장세는 여러분들한테서는 그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분들한테는 천호신조, 하늘이 도운 거다, 저가 매수하실 기회다 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다시 한번 1번, 자 1번, 이번에도 일자 올라오는 속도 약하면 바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VIP 회원님들 유치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원님들 많으세요. 지금 저 충분해요. 공부하시라고요. 공부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서 수익 내시고, 수익 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더 신뢰가 가면 VIP 오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번에도 올라온 속도가 별로 안 좋네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약해서는 주식 절대 못 이겨요. 자 어쨌든 간에 뭐 1번 치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분석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종목은 바뀐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백신 수혜주들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만, 백신 수혜주로 올라갔던 종목들 다 밀려버렸죠 여러분들. 응. 못 쫓아가요. 단기적으로 재료가 노출이 돼가지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고 그 다음 개인들은 다 뒤통수입니다.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제약주들 건들지 말아라는 얘기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대응이 가능하면 바이오 제약주 대응 매매하면 되는데 결국엔 단기 매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반도체 장비주 얘기할 때 한미반도체를 급등했을 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대응이 가능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56% 지금 56% 오늘 장중 고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56%.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이걸 대응을 못합니까? 왜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빨리 안 가니까. 조급함, 욕심. 조급함이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대응도 안 되는 급등주를 쫓아가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바꾸시라 그랬죠? 이런 종목들 매매하다가 결국엔 얘네들 다 놓치는 거예요. 이만큼 벌써.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단기 고점이 나오고 약간 쉬어갈 수는 있어요. 반도체 안 죽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냥 갔습니까? 안 갔죠? 가서 누르고 가서 기고 가서 기었다가 가고 쉬고. 주도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가지는 않아요. 저렇게 가면서 대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의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미 기사에서도 다 나왔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겁니다. 지수도 밀렸고. 그럼 쉬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움직여요 여러분들. 제가 디바이스 엔진 그냥 안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금요일날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저점 찍고 벌써 3일째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 그랬죠. 중간 바닥 타주고 기간 조정 보이고 중장기 2단 반응 나온다 그랬죠. 안 죽잖아요. 다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ISC도 좀 밀렸고, 그리고 유니센도 좀 밀렸고, 그죠? 응?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어떻게 돼요? 상승기도 살아있고, 사이맥스 밀렸어도 추세 분명히 다 살아있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는 또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가다가 눌림이 나오는 그 종목들,
ISC.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페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오늘 갔다가 좀 밀렸죠? 밀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도 급등 나왔는데요. 뭐. 그리고 대형주였던 LG전자, LG노텍, 현대차 얘네 지수가 밀려서 밀린 거예요. 얘네 펀더멘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음?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 많은 반도체 장비 중에 다 가지 않는다. 그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는 몇 개 종목만 간다.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조정 장세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일부 종목들 차익 실어 좀 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거나 오늘 지수 조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깊었어요. 코스닥이. 그래서 종목들을 털어냈는데 털고서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진짜 대장주로 선택과 집중합니다. 선택과 집중. 대장주 쪽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SP열세 이런 것들도 더 들고 가도 되는데 단기적인 조정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6%만 먹고 팔고 나온 겁니다. 유니센도 마찬가지. 어제 그저께 장대 항보가 나와서 짧은 조정에 곧바로 반등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좀 눌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본 거예요. 근데 얘네 또 가요. 근데 얘네들이 굳이 파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장주를 잡이 대장주. 대장주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대장주들이 가다가 밀렸거든요. 이 대장주를 잡기 위해서 옮겨간 겁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어서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ICD라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밀렸죠? 얘가 나 벌써 밀린 거 아니에요. 시장이 밀려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가다가 한번 훅 누르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닛 테스트 말씀드렸었죠? 얘도 뭐 오른 거는 많지 않습니다만 안 좋으니까 밀린 겁니다. 또 한번 바닥 만들어내고 있죠? 뭐 아직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 아직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눌림이 나오고 펀더멘탈은 이상은 없습니다. 그죠? 결국엔 OLED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관심 아직까지는 유한 상태. 5G가 답답하죠? 오른 것도 없는데 밀립니다. 시장만 조금만 빠지면 지루하다고 다 던져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잘 된 거예요. 지루하고 답답할 때 개인 투자가들 들고 있는 물량들 기관 외국인들 흔들면서 털어낼 때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RFHS가 오늘 2.6% 밀렸죠. 근데 기관 외국인 다 산 거 아세요? 저는 오히려 좋아요. 5G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서 답답한데 오늘같이 지수가 한번 정도 출렁거릴 때 이렇게 한번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나면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일단 아니고. 자, 2차전지가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2차전지 변동성이 커서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소에너지. 두산 피열세를 팔았습니다. 이 회사가 엄청나게 나빠서 판 건 아니고요. 좀 위에 와서 좀 조정이 나왔고 나중에 조정이 좀 더 나오게 되면 요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큽니다. 그죠? 상하프론테크도 4.4%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중간 바닥을 친 상태에서 떨어진 구간이니까 그죠? 여전히 마찬가지로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태양광과 수소에너지 똑같죠? 다 지수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받은 겁니다. 지수가 조정받으니까 이슈주건 테마주건 업종이건 다 밀려요, 여러분들. 그죠? 밀릴 땐 다 밀립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요? 가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가는 종목만 갑니다. 밀릴 땐 다 밀립니다. 밀릴 땐 코스피 종목도 밀리고 코스닥도 종목 밀리고 뭐 개별주건 테마주건 이슈주건 업종주건 다 밀립니다. 주도주건 주변주건 다 밀려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어디만 가요? 주도주만 가는 거예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3번부터 갑니다. 3번.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렸어요. 제가 보는 시각은 바뀐 거 없고, 이 정도 조정 가지고 쫄지 마라. 이 정도 조정 가지고 울지 마라. 이 정도 조정 가지고 설왕설래 흔들리지 말아라. 이 정도 조정 가지고 흔들릴 거면 주식하지 말아라.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황 분석이 뭔지도 모르고 시황 분석 어려운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입니다. 아, 정말 제 예상이 틀렸다 라고 판단하면 제 무방 열어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현금 확보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종목들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 시세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단 얘기예요. DBIT가 올라갔고 넷패스 다 살아있고 한미반도체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탄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승부는 어디서 나요? 내일 승부나는 게 아니에요. 2021년에 승부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위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번 반등장에서 소외됐거나 그리고 소외됐고 수익을 못 낸 분들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거 아시고요. 내일 지수가 강법이 나오건 약법이 나오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 조정을 위해서 기회를 활용을 해라. 시장이 분명 바뀌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방을 열어서 욕을 처먹는 한이 있어서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고 그러면서 시장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VIP 소개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반등장에서 소외되고 이번 상승장에서 미처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지 못하고 주도주를 놓친 분들은 이번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서 주도주로 옮기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VIP는 뭐 내용들은 다 아실 거니까 다 필요 없고,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MBN 골드 보시면 한 대표 사진 있죠? 사진 보시고 왼쪽 중간에 있습니다. 정형 게시판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지고 계신 주식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종목 다 올리세요. 이번에 포트폴리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너무 안 좋아요. 가지고 오셔서 종목 자 진단 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되는 종목은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안 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털어서 주도주로 옮겨 탈 거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로우 리스크, 리스크가 없는 위치에서 하이 리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포트폴리오를 갈아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니까 VIP로 가지고 오셔서 종목 진단 받으시고 내일부터 저하고 차분하게 길게 보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고자 하는 분들도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기회를 잡으십사,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내일 내 주식 내일은 어떨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 연말은 좀 그렇고 내년까지 한번 보자. 내년 시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장세가 얼마나 좋은 타이밍인지는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신규 회원님들은 아마 오전장 초반에 매수가 아마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신규 회원님들 제 문자 나간 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쫄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공포수로 하면 기회는 날아갑니다. 한 대표 목소리 딱 들으시면 자신감 있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MBN 와가지고 수개월 동안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황 전망 해드렸잖아요. 틀린 적 없죠? 그리고 이번 조정 제가 예상해드렸잖아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기회는 제가 드렸습니다. 기회는 잡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